추경 심사 당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음주심사라는 무리를 일으켰었습니다. 결국 추경 예산은 이런 논란 등을 거쳐서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, 의료, 급여, 경상보조 등 복지 예산도 크게 삭감되었습니다. 한마디로 민생을 외면한 추경 심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랬던 김재원 위원장이 이번에는 예결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돌려 챙겨야 할 예산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역 예산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. 이런 예산 심사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? 예결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.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모욕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. 아마도 자신을 비하하는 말에 무척 큰 상처를 받으셨나 봅니다. 정치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차치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. 본인을 비하하는 말들이 주는 아픔을 안다면 자신들이 비하하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5.18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비하하는 말을 하는지, 왜 비하 발언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 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지요. 그리고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를 한 프리덤 뉴스라는 유튜브 매체의 대표인 김기수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. 한 번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5.18 희생자분들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에 대해 망언을 한 의원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. 그리고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였으면 합니다.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범기업들을 대리한 김앤장이 법 논리만으로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외교부 등 행정부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의심할 만한 문건이 어제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. 문제는 이 문건의 내용이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문건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김앤장 측은 수차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났고 우리 정부의 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전범기업에 전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전직 외교관계 고위공무원들이 이 사건 소송팀에 합류해 있었다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승소를 위해서는 사법체계를 흔들어도 되는 것입니까? 이것이 이 로펌이 유능한 이유라면 그 유능함은 반헌법적, 불법적 유능함이라 할 것입니다.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유능함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행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변호사 윤리 의무 역시 보다 강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. 관련한 법 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순실이 최근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. 재산을 매각해서 그 중 일부를 정유라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 편지를 통해 최순실의 실제 재산 규모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역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고 한 만큼 어려움은 있겠으나 최순실의 불법적 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.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은 환수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민이 바라는 또 하나의 정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